늦은 밤 건물 옥상 난간에 한 여성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마치 뛰어내릴 듯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다급해진 소방대원들이 건물 바닥에 수동식 인명 구조막을 깔고 대기 중입니다. 현장 도착 당시 상황은 그 여성 요구조자가 그 7층 건물 그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는 상태로 그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올라가서 요구조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요구조자는 그 흥분으로 인해서 이성 판단과 감정 조절이 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였고 두 다리가 난간 밖을 향해 걸터 앉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여성이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결국 7층 건물 아래로 뛰어내린 사고자.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여성에게 다가가 응급조치를 취하는데요.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임시로 수동식 인명 구조막을 펼치고 그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중에 요구조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행히 인명 구조막 위로 떨어졌고 요구조자의 상태를 확인해 본 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얼굴에 약간의 출혈과 타박상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피가 나긴 하지만 여성은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자는 가정 환경과 남자친구와의 이별 문제로 신병을 비관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고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투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남동의 순천향병원 본관, 한 남성이 난간을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요. 남자가 매달린 곳은 건물 4층. 그대로 손을 놓는다면 목숨을 장담하기 힘든 아찔한 높이입니다. 결국 구조대원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난간에 매달린 남자를 구조합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가족과 이웃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새벽 한강대교 교각 위로 고가 사다리 한 대가 올라갑니다. 아래엔 두꺼운 에어 쿠션과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남자가 교각 위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장장 1시간의 설득 끝에 30대 남자는 고가 사다리를 타고 다리에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게임 머니를 잃고 홧김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주로 건물 옥상이나 한강, 그 지하철 등에서 투신이 이루어지고 그 예전에는 지하철 투신 사고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서 지하철 투신 사례는 줄고 대신 한강 투신 사례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 투신 자살은 되게 시도에 그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투신할 경우 거의 대부분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투신 사고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사람이나 그 목격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강 다리에서 투신해 자살한 인원은 458명에 달하는데요.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자살 시도가 불가능해지자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등 자살자가 많은 한강 주요 다리에 자살 예방 긴급 전화인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생명의 전화는 자살 시도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변을 토로하도록 하거나 자살 시도를 목격한 시민들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본인이 자살 징후가 느껴지면 생명의 전화나 자살 예방 핫라인 등으로 그 전화 상담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투신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시고 특히 한강 투신회 같은 경우 그 장소와 투신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 자살을 시도하려는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모두에게 해로운 투신 사고. 아까운 목숨을 던지기 전에 딱 한 번만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맨홀. 구조요원이 장비를 갖추고 맨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홀 안에서 정화조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예, 사고 현장은 깊이가 약 4m 되는 맨홀 공사장으로서 내부에는 작업자 1명이
그 방수작업을 위하여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그 환기가 되지 않아 그 냄새로 질식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은 맨홀에 진입한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사고자 몸에 로프를 단단히 묶은 후에 맨홀 밖으로 끌어올리는데요. 맨홀 구멍이 비좁아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우선 우리 대원들은 두 개조로 나누어 한 개조는 지상에서 맨홀 구조 장비를 설치했고 한 개조는 공격기를 착용하고 그 작업자가 쓰러져 있는 맨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일단 그 작업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그 환자는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작업자를 지상으로 이동, 구조를 완료하여 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사고자는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맨홀 안에서 광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던 인부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함께 일하던 2명의 인부 중 1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인부를 구조합니다. 다행히 외상도 없고 의식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지럼증을 호소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맨홀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의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에 서울 당산동에 있는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지난해에는 맨홀에 빠진 근로자를 구조하다 근로자와 소방대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질식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그 맨홀이나 그 오폐수 처리장에서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밀폐된 공간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 용접 작업장이나 팬트 작업장에도 일어납니다. 그 질식 사고의 약 한 10%는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안전자고 없이 구조 작업을 펼치다가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질식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를 하지 않는다면 산소 부족으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 질식 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작업 전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유독가스가 있을 때는 내부 공기를 미리 정화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직접 질식 사고자를 구하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먼저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작업 전뿐만 아니라 작업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된다면 신고자는 무리하게 구조에 나서지 말고 저희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맨홀 질식 사고. 발생 후에는 대처 방법이 없는 만큼 산소 농도 측정이나 환기 장치 마련 등 철저한 대비에 힘써야겠습니다.